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조진우입니다. 이번 달 주제가 희망이었죠.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금 네. 저도 당황했어요. 뭐랄까 이 유튜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번 달 저희가 다루고 있는 희망으로 제가 고른 책 위대한 개츠비를 다루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거는 민음사에서 나왔습니다. 민음사요. 이게 2004년 기준으로 음. 52개의 번역본이 나와 있대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거고 김영하 작가님이 번역을 하신 건데 여기에서 그 번역을 하시면서 덧붙인 말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읽었다고 해요. 약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 소설이 제대로 안 읽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그 텍스트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촉발된 어떤 긴장감들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번역이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름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책이죠. 더 그레이트 개츠비라고 이제 되어 있고 위대한 개츠비라고 번역이 됩니다. 책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인데 사실은 작가는 이 제목을 썩 마음에 내켜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가 생각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뭐였죠? 황금 모자를 쓴 개츠비 등등의 몇 가지 제목의 후보들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담당하던 편집자랑 그다음에 작가의 아내가 극구 만류하면서 주장을 해가지고 위대한 개츠비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참 다행이네요. 네, 작가는 이게 출간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목을 바꿀까를 굉장히 고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마 편집자랑 아내를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책이 피츠제럴드 생애에는 별로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많은 분들이 최소한 읽어보진 않아도 제목은 안 정도의 그 정도의 책인데 당시에 발표했을 때는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해서 굉장히 낙담을 했다고 합니다.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책과 당시의 시대 상황, 시대적인 분위기와 연결을 해서 책을 이해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인물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읽은 문학동네의 위대한 개츠비를 번역하신 김영하 작가님의 말에 따르면은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표적을 빗나간 화살들이 끝내 명중한 자리들이라고 이 소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멋있는데? 역시 글을 쓰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뭔가 묵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문장하고 책에 달린 김영하 작가님의 해설을 가이드 삼아가지고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크게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되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개츠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라고 해서 이제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닉 캐러웨이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츠비가 사랑한 데이지라는 인물이 있을 거고 데이지와 결혼한 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직 골프 선수인 조던 베이커까지 해서 5명의 인물들이 이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사건은 개츠비와 데이지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그 사랑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중 데이지하고 개츠비에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데이지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츠비가 굉장히 사랑했던 상류층의 여자고요. 개츠비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로 잠깐 사랑을 나눴는데 결국에는 아까 소개한 톰과 결혼을 하게 되죠. 데이지는 결국에는 자신의 표적,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끝까지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영도 많고 무책임한 데이지는 굉장히 부자가 되어서 나타난 개츠비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가 정말 사랑했던 것이 개츠비였을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의심이 남는 거죠. 개츠비로 영화가 나와서 유명해진 장면이기도 할 텐데 데이지가 개츠비의 그 대저택에 가서 옷장에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들을 꺼내가지고 거기에 파묻혀서 아름답다며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는데 요컨대 데이지는 개츠비가 아니라 그런 옷들, 그런 고급스러움, 그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를 사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물인 개츠비는 사실은 본명은 개츠비가 아니라 게츠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츠는 댄 코디라고 하는 인물을 우연히 만나서 개츠비가 되고 이후로 데이지를 만나서 이른바 위대한 개츠비가 되게 되죠.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어울리는 사회적인 위치 혹은 부를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개츠비의 표적은 데이지였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둘의 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혹은 비극적으로도 파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인 관계로 개츠비는 과연 위대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해석의 하나의 가이드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제각각 여러 가지 생각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츠비는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피츠제럴드가 자신이 원해서 저는 이 제목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역설적인 용어예요. 그의 위대하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는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소설이 쓰여진 시기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보자면은 1922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드디어 이제 그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는 시기죠.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인,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허영과 그 부에 대한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넘쳐나던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비꼬고자 저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츠비의 본명이 게츠라고 했잖아요. 네. 게츠가 개츠비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그 일련의 마음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승의 욕구,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상승의 욕구라는 그 맥락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의 물리적인 실체가 굉장히 인기 많은 상류층의 여자인 데이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 대상이 타인이어야 할 텐데 개츠비가 데이지에게 품은 마음은 뭐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결국에는 그냥 자기 관계적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는 조금 남아서 지구지순한 사랑이라는 이유로 개츠비가 위대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저에게는 조금 찝찝함이 남아요. 그런 지점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뭐 저택을 구입한 것도 구입한 거지만 이 소설에서 나로 등장하는 닉 캐러웨이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데이지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지난하게 과정을 거친 뒤에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런 지점들은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감정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에 대한 욕심 혹은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임을 전제하더라도 그 어떤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또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개츠비로 돌아와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끝내 물어보지 않는 점이 안타까움이라면 안타까움이라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이런 종류의 어떤 제가 개츠비를 봤을 때 느끼는 이런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굉장히 그런 게 많을 거거든요. 그 각자의 연애사를 보면은 굉장히 예전에 제가 가졌던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에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애를 하고 싶어 연애를 하는 것인데 지금 봤을 때는 네. 그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그때 이해를 했던 것이 결국에는 당시의 관계가 뭐 잘 진행되지 않은 원인이었던 것 같고 사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또 알게 되는 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은 그럼 퓨어 러브를 하고 있다. 지금은 당연하죠. 아 지금 약간 흔들렸던 네.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저는 그 사랑 이야기 할 때 항상 그 집중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인데 그 지점들이 상당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그 상대방만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너무 어려워서 어떤 순간에는 제가 항상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한 것 같아 라는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의 어떤 반작용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기 막 노력을 했고 또 그 과정을 거치면은 내가 무너지는 과정들도 항상 겪게 되더라고요. 그 균형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균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그러니까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갈 것인가가 사실 되게 중요한 사랑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개츠비 얘기를 연결하자면은 개츠비는 그런 사랑을 결국에는 못 해본 사람이라는 점에서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과정이 그 데이지를 만나기 위한 과정인지도 본인은 불분명했던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고 나니까 데이지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혹은 데이지를 정말 생각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과정 모두 다 자기의 과정도 아니고 타인을 사랑하는 과정도 아니었던 그런 그냥 비극적인 기간을 거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랑 굉장히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30대 초반의 사람들인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는 과정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얼마나 추해질 수 있고 얼마나 그 삶이 비극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무엇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뭐 바른 사랑은 올바른 사랑은 어떤 건가?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자기에 대한 뭐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아마 그 중간 어디쯤에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여기에 다른 게 더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쁘게 정의를 할지 그리고 뭐 이게 정의를 한다는 게 가능할지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랑에 관한 물음, 의문 이런 거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면 깊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은 뭐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묻는 거는 직접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위대한 개츠비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남기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우님께서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겠습니다. 준영님은 한 줄 평 어떻게 하실까요? 재상집 개가 죽으면 조문을 와도 재상이 죽으면 조문을 안 오더라. 마지막 장면 생각하고 하신 건가요? 네. 뭐 이 내용이 결국에는 이 핵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했어요. 네. 정말 그래서 그들이 믿는 사랑과 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던지는 게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한번 괜찮은 것 같아 혹은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는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엔 조금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맞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